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해운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탄소 중립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가까운 미래 지구의 극지방 얼음이 녹아 지구는 바다로 뒤덮였습니다. 영화 워터월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문명이 쇠퇴하고 망해버린 지구에서 생존한 인간들의 사투를 잘 보여줬는데요. 이런 모습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구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 지구 해수면은 0.26m에서 0.77m 상승하게 되고 2도씨 상승할 경우 0.1m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1m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부산 해운대 같은 우리나라 사빈 해안의 경우 80.1%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 극한기후 등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전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탄소 중립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여러 가지 산업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극지방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 고대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도 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태풍이나 폭염과 한파 그리고 메뚜기떼가 출몰해 식량 위기마저 올 수도 있는데요. 탄소 중립은 재생에너지 등을 늘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는 포집기술 또는 산림, 습지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 제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지구의 한계 상승 온도를 2도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온도가 상승할 경우 폭염과 한파 등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구 온도 상승을 이보다 0.5도씨 낮은 1.5도씨로 제한하면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마저도 이미 1도씨는 올라와 있는 상태라 이제 그 마지노선이 0.5도씨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때 한국은 2018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가 8위나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28.4%로 EU 16%, 미국 11%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탄소 다배출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 역시 한국은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 기반들을 하루아침에 싹 다 없앨 수도 없고 급작스럽게 전환시키기에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필요한데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3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하며 탄소 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란 무엇일까요? 일단 이 LEDS를 이야기하기 전 파리 협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리 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 의정서 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 조약으로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2016년 1월 4일 발효됐습니다. LEDS는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의지를 가늠하는 보고서로서 파리 협정상 국가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달리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작성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제출 이후의 갱신 이행 점검 등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좀 더 유연하고 폭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이 탄소 중립을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EU는 2019년 12월 그린딜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세계 1위인 중국은 지난해 9월 UN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일본도 지난해 10월 스가 총리가 의회 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이렇게 글로벌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사들도 친환경 기업 위주로 투자에 나서고 있기도 한데요. 수출 주도형 한국은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2050 탄소 중립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그리고 높은 무역 의존도 등 한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 역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우리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도 이미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고, 전 세계 수소연료 전지 발전량의 40%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역시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며 블룸버그 혁신지수 9년 연속 세계 톱3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 역량을 지닌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의 노력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도 중요한데요.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부문별 핵심 전략 5가지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발전에서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와 그린 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산업에서는 수소 에너지원 활용을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한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 효율적 자원 분배와 저탄소 제품 개발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건물에서는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와 신축 건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등 녹색 건축물 확산을 통해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수송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운송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차량과 IT의 결합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및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회 전환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및 참여 기회 확대, 환경 교육 강화로 사회 전반의 저탄소 인식을 확대하고 전환 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 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식량 위기 등 다양한 환경적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위해 탄소 중립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길 기원하겠습니다.